안녕하세요. 은나고주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꿈꿉니다. 하지만 모든 건축물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명망 높은 건축가의 작품도 거액을 들인 대규모 프로젝트도 처참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뼈아픈 실패 건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건물들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논란의 중심이 되며 결국 실패작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설계의 어긋남, 시공의 어긋남, 그리고 시대의 어긋남 속에서 탄생한 실패 건축물 3가지 사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건축물은 런던의 랜드마크가 될 뻔했지만 비극적인 별명을 얻은 워키토키 빌딩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가분수 형태이며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무전기를 닮아 워키토키 빌딩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건축가 라파엘 비뇰리가 설계한 이 건축물은 상층부가 넓어지는 독특한 곡면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곡면 디자인이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결함을 낳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3년 여름 이 건물은 햇빛을 모아 반사하는 거대한 직관 거울이 되어버렸습니다. 건물의 남쪽 인면이 오목한 곡면 유리로 되어 있어 태양이 특정 각도로 비칠 때 건축물이 거대한 직광 렌즈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태양광이 지상의 특정 지점에 수십 배로 집중되어 강력한 열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었는데요. 반사된 빛이 주변 도로를 마치 돋보기처럼 비춰 건물 아래에 주차된 차량의 플라스틱 부품과 도장을 녹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주는 피해 차주들에게 차량 수리비 전액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주변 상점에 현관 매트가 타거나 심지어 BBC 방송 기자들이 반사광으로 계란 프라이를 익히는 실험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피해 지점의 온도가 91도에서 117도까지 치솟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설계 단계에 치명적인 어긋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설계자는 건축물의 형태와 미학에만 집중했을 뿐 햇빛의 궤적과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이나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한 설계가 주변에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흉기가 되어버린 셈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결국에는 수십억 원을 들여 외벽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대규모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완벽한 디자인은 존재하지 않지만 최소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감 있는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건물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건축물은 2015년 영국에서 가장 추악한 건축물을 선정하는 카본클컵을 수상하며 공식적으로 영국 최악의 새 건물이라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워키토키 빌딩은 건축가의 야심찬 디자인이 환경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주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어긋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건 두 번째 레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축물은 건축계의 거장 램 코라스가 설계한 시애틀 중앙 도서관입니다. 미학적으로는 극찬을 받았지만 도서관의 본연의 기능 측면에서는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 도서관은 해체주의 건축의 정수라 불릴 만큼 파격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 동선이 매우 복잡하고 각 층의 연결이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용자들이 길을 잃기 쉽다, 화장실 찾기가 어렵다, 책을 찾는 공간이 비효율적이다와 같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특정 층에는 창문이 없어 답답하고 일부 열람실은 지나치게 개방적이어서 집중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도서관의 어긋남은 건축가의 예술적 비전과 실제 사용자의 기능적 요구 사이에 괴리에서 발생합니다. 도서관은 지식에게 보고이자 편안한 독서 공간이어야 하지만 이 건물은 너무나 강렬한 조형 예술 작품이 되어버린 나머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혁신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물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드디어 세 번째 레슨. 네, 마지막은 전 세계적으로 유령 호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유령 건물이라는 악명을 떨친
북한의 류경 호텔입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의 63빌딩 완공에 자극받아 이에 대적하기 위한 체제 선전용으로 기획하였으며 당시 아시아 최고층 호텔을 목표로 1987년 8월 28일 착공하였습니다. 지상 100층 이상, 높이 33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피라미드형 호텔은 1987년 건설이 시작되었지만 골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1992년 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해 외화 조달과 자재 수입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결국 공사 시작 약 5년 만에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고 건물은 창문 하나 없는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골조 상태로 16년 넘게 방치되었습니다. 류경 호텔의 어긋남은 정치적 가시효과, 냉혹한 현실 경제의 극심한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북한은 대한민국의 88 올림픽에 대항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가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초고층 호텔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부족, 자금난, 그리고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이 거대한 야망은 결국 실패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집트의 통신회사인 오라스콘 그룹의 투자와 기술 지원으로 건설이 재개되며 외벽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경 외벽에 유리 패널을 설치하여 멀리서 보면 완공된 것처럼 보이게 조치를 취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건물 전면부의 일부에 대규모 LED 스크린을 설치하여 밤마다 선전용 영상이나 북한 국기 애니메이션 등을 상영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 시설은 미비하고 정상적인 호텔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호텔로서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영업을 한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류경 호텔은 단순한 건축 실패를 넘어 체제 경쟁과 냉혹한 경제 현실에 어긋남이 낳은 비극적인 건축물이자 북한의 과시적 건축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어때요? 쉽죠? 좋아요. 오늘 우리는 런던의 워키토키 빌딩부터 시애틀 중앙도서관 그리고 평양 류경 호텔까지 다양한 이유로 실패의 오명을 얻은 건축물들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단순히 설계나 시공의 문제를 넘어 건축이 사회, 문화, 경제, 심지어 정치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에도 어긋난 건축사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